예, 이슈체크는 앞서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베스트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시장 얘기를 좀 깊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니까요. 코스피는 0.16% 올라서 마감이 됐죠. 마감은 직전이군요. 네. 지금 그다음에 아이고 이사님 말씀하셔야 되겠네. 지금 제가 조작을 코스닥은 잘못해서 조금 약간 부진한 상태고요. 코스닥은 지금 오늘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갔다가 좀 플러스 갔다가 지금 거의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예. 보합권에서. 예. 코스피는 4포인트 정도 오른 것 같네요. 4포인트. 예. 퍼센트가 아니에요. 퍼센테이로는 0.16%. 그러니까 둘 다 보합권이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보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오늘 시장 얘기를 좀 깊이 좀 들어가 보죠. 일단 오늘 코스피 국내 시장 이제 마감 직전이긴 한데 보합권 이거를 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뭐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올라서. 미국에서도 많이 오른 데다 그 이유가 또 되게 좋았잖아요. 이제 뭐 휴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원 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러는 약세로 가고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환율이 안정화된다는 건 한국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죠. 신호고 이 모든 걸 이제 또 좌우했던 게 결국 이제 전쟁인데 이 전쟁이 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도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장 초반엔 출발이 되게 좋았는데 좀 오늘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일본 증시가 좀 안 좋더라고요. 일본이 뭐 저도 이게 특별한 이유가 지금 나온 건 아닌데. 엔화 약세는 네, 오히려 엔화 약세. 나쁠 게 없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오늘 일본이 아시아 증시가 다 좋거든요. 다 지금 중국이나 대만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이 한 1% 이상 좀 급락한 게 좀 시장에 약간 좀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엔화 약세가 좀 가속화되면 네. 또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수출 경합도에서 또 일본과 경쟁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우려감도 좀 있었고 그리고 요새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부진합니다. 뭐 여러 이유들은 좀 있겠죠. 요즘엔 몇만 전자입니까? 지금 7만하고 6만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예. 예. 그 이제 턱걸이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왜 좀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좀 올랐어야 되는 자리에서도 못 올라간 게 좀 아쉬운 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세계 3위 메모리 그렇죠. 업체인데 예, 메모리 회사죠.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톤. 하반기도 메모리 공급은 늘지 않고 크게 그리고 여전히 수요 괜찮다. 이런 이제 가이던스라 그러죠. 예측치를 네, 이제 네. 굉장히 우호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4% 가까이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양호했죠. 오늘 한 1에서 2% 올랐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메모리가 좋다는 얘기가 나와도 전혀 주가가 좀 반응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오늘 좀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굉장히 힘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좀 우려감들, 그러니까 결국 그 파운드리 이슈가 좀 있었고 비메모리 쪽에 대한 네, 좀 걱정들. 거기다가 결국에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S22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영진이 사과만 했지 사실 뭐 별다른 액션이 나온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실망감이 결국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 매도를 좀 일으키면서 오늘도 좀 주가 부진했습니다. 결국 예. 삼성전자 좀 부진하고 일본의 주가 급락 이 두 가지가 오늘 국내 증시에 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얘기를 조금만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일본 얘기를 아까 먼저 했으니까 일본 얘기를 좀 해보죠. 엔화 약세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일본도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엔화가 진해 환율이 약세면은 당연히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 일본 네. 기업들 실적 좋아질 거고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거고 뭐 등등등 이런 네. 이제 로직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일본 증시가 오늘만 급락한 게 아니라 요즘 계속 일본 증시가 좀 부진하다면서요. 조금 부진하죠. 이제 왜 그런 거라고 봐야 돼요? 그 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 네. 최근 들어서 부진한 거. 근데 엔화 약세 이유가 우리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3년, 15년 사이클을 보면 네. 그 아베노믹스 때 네, 네, 의도적으로 엔화를 낮췄잖아요. 그랬죠, 예, 일부러. 경기 부양하려고. 그때는 이제 사실 또 제 기억으로는 니케이 지수가 2년 동안 한 80% 올랐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근데 그때 같은 2년 동안 한국은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어요. 사실 지수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일본과 한국이 수출 경합도가 높은데 결국 일본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의도였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제 일본 기업들의 뭐 약간의 수출 효과도 있었지만 당시에 또 일본 증시가 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BOJ 이제 중앙은행이 그냥 ETF를 그냥 사버렸죠. 그 얘기 기억나네요. 네. 우리 한국으로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일본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식시장 이제 부양시키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주식시장에 들어서 네, 뭐 물건을 샀다는 그죠. 얘기잖아요. 또 예, 상품.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예, 근데 그럴 정도로 이제 일본을 좀 이제 어떻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력을 했던 건데 그게 사실 통하긴 했었죠 당시에. 그랬죠. 예. 예, 예. 근데 지금의 일본 엔화 약세는 그때랑 좀 다른 게 일본이 의도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가 일본은 제가 이제 그때도 한번 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에너지 의존도가 거의 100%라고 합니다. 그냥 다 수입을 하는 거죠. 뭐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라든가. 근데 우리 한국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다 수입을 하면 당연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격이 직접적이다. 예. 예. 근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다는 건 당연히 그 나라 통화 가치에 당연히 악재가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 미국과 일본은 지금 물가가 달라요. 미국은 물가가 지금 너무 고물가니까 네.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고 일본은 뭐 신문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플레 상태예요. 그렇죠. 물가 상승이 여전히, 너무 낮아요. 예, 여전히 오히려. 디플레 상태죠. 예,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죠. 근데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점점 벌어지면 이 상황에선 결국 이제 달러는 더 강해지고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이 결국 일본 경제에 오히려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일본도 지금 보면 거대한 내수 시장이잖아요. 사실 우리랑 비교하기 그럼요.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크고 한국은 제가 알고 한 60%가 수출 비중인데 일본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0% 정도가 수출이고 그래요. 대부분은 내수 쪽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일본은 수출 중심 국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너무 그걸 옛날 얘기를 하고 고정관념을 있었군요.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이 워낙 또 수출 잘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수 비중이 압도적인데 아, 그렇구나. 엔화가 약세로 가면 또 물가에 영향을 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예, 내수 소비에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저의 좀 약간의 이제 추론이지만 과거랑 다르게 지금의 엔화 약세는 일본이 의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일본의 좀 그 어떤 그 약간 기업이라든가 내수 기업이라든가 네. 아니면 좀 증시에 좀 부담으로 좀 그렇게 작용하는 거 이사님 아닌가. 말씀하시니까 저는 왠지 약간 펀더멘탈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네. 드네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2013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아베노믹스로 해서 계속 돈을 쏟아 부었던 거는 결국은 내수를 살린다는 것도 있고 또 물가를 좀 인플레를 네.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있었던 건데 워낙 디플레가 길었던 네. 거니까. 근데 사실 인플레 문제는 해결이 안 됐던 거잖아요. 됐죠. 전반적으로 네. 경기가 좋아졌던 네. 거, 기업들 실적도 좋아졌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엔화 약세라든가 미국과 자꾸 금리 차가 난다든가 이런 등등등의 상황들은 결국은 일본의 경제 펀더멘털이 정말 이제는 좀 훼손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금리 차가 벌어지기 이제 더 벌어지겠죠. 앞으로. 그러겠죠. 일본은 올릴 수가 없는 예,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본에 투자했던 쪽에서 돈은 빠져나가겠죠. 예.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고 일본이 과거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면 이런 현상이 사실 나쁜 건 절대 아니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내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로 또 보면은 아 이것도 일본의 엔화가 약세면 한국 기업들 또 고전하겠다. 그 저도 예. 그 생각이 딱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히 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13년, 15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나 이런 게 부진했던 건 꼭 엔화 약세만이 아니라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당시에는. 예, 그게 영향을 좀 더 줬던 거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보다 일본과 우리 한국의 수출 경합도는 더 낮아졌죠. 사실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2차 전지 파나소닉은 잘하지만 거의 우리나라가 그냥 독보적이잖아요. 글로벌 맞습니다. 보면 우리는 중국을 기업이 빼면. 세 개나 있으니까 큰 예, 기업이. 그러니까 일본하고 경쟁할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전기차 시대인데 다가오는데 물론 뭐 완성차는 아직 도요타랑 경합을 하지만 전기차는 아직 도요타 만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엔화 약세니까 도요타만 호재다 이렇게 보기도 좀 무리고 그러니까 조선도 마찬가지고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라 너무 이제 엔화 약세만 가지고 이건 또 한국에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볼 필요도 무리하니까. 없다. 예. 일단은 오늘 이사님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 확인하는 거는 일본이 수출 중심 국가가 이제 아니라는 거. 이게 뭐 네, 40% 50%가 아니라 20%라고 그러면은 네. 여기 뭐 완전 내수 중심 국가라고 뭐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엔화 약세라는 게 일본의 수출주들한테 좋아서 우리나라 수출주들한테는 부담스러워. 이 프로세스는 이 구조는 이제는 이제 딱 조금씩 끊어내도 바뀌어간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쭤볼 게 반도체 얘기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삼성전자는 왜 그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상당히 많이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텐데 결국은 현재 주가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럴 거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앞으로도 그런다 그러면 뭐 갖고 있는 거 팔아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대를 이어서라도 물려줘야 될 주식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아예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이 잘 돼야 또 우리나라가 잘 되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일단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쪽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를 보면 이제 기본 뼈대가 메모리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세계 1등이고 그리고 이런 뭐 기업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게 그러면 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석유거든요. 네. 자원에서 보면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반도체 얘기를 하는 게 걸핏하면 삼성전자 부르지 예. 않습니까? 예. 결국 이거를 갖고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가 이제 앞으로 엄청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도 이제 계속 뭐 미국은 사실 생산을 못 하니까 거의.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뼈대는 너무 좋은데 지금 양날개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갤럭시 스마트폰 휴대폰 예, 분야. 휴대폰 쪽하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비메모리죠. 네. 이게 삼성의 숙제잖아요. 근데 잘해 왔는데 비메모리 쪽에 지금 뭐 이번에도 사실 이게 스마트폰랑 연결이 된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엑시노스란 칩이 예.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발열을 못 잡았나 봐요. 열을 잡아줘야 되는데 성능은 좋은데 열이 뜨거워진다. 그럼 스마트폰 아무리 고사양으로 이렇게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도 이거 뜨거워지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그 노트 몇이었습니까? 하여간 그 한번 화재 문제 때문에 폭파 사고 있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고사양 게임 할 때는 아예 그거를 그 성능을 다운시키는 강제화 시켜버렸잖아요. 그 GOS인데 이것도 이제 소비자들의 반발을 굉장히 엄청 반발이 세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출시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잡고 근데 애플은 또 반도체 기업도 아닌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애플이 지금 더 잘 만들어요. 이게 이제 사실 지금 팩트니까. 예, 자기네가 설계해가지고 TSMC에 맡겼더니 그렇죠. 칩이 완성도가 너무 좋은 거죠. 발열도 잡고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기대를 계속했는데 올해는 되겠지 이랬는데 점점 이제 실망으로 바뀌는 거죠. 아, 올해 저도 사실 기대했거든요. 3나노까지 이제 되겠다. TSMC랑 뭔가 좀 해보겠지. 근데 아직 아무런 얘기도 없고 오히려 퀄컴이랑 고객사를 이거 좀 뺏긴 거 아니냐.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파운드리에 대한 실망감이 좀 커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도 좀 안타까운 게 이 논란이 있기 전만 해도 그 S22 울트라 모델이 거의 그냥 초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제일 잘 팔렸는데 이 논란이 생기니까 또 이게 아무래도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면은 무슨 효과가 그러니까 안 좋은 효과가 이렇게 그 확산이 되는 거군요. 네, 다른 확산이 제품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았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악재로 돌변해가지고 근데 그나마 이제 7만 원을 버티는 건 이 뼈대가 너무 단단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예, 그래서 주가에 저는 뭐 큰 하락은 아니겠지만 오르기 위해선 이 나머지 양날개가 다시 살아나야 되거든요. 아, 근데- 결국 거기서 해법이 있다 예, 말씀이시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이 주가에서 머무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래서 결국엔 좀 네.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갤럭시 노트 7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세븐으로 배트- 기억하는데 혹시 노트 몰라서. 그거 다 어쨌든 안 팔아버렸잖아요. 예. 다 폐기 처분하고 옛날에 애니콜도 화영식 한번 했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삼성이 위기를 극복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예. 그 전부터도. 그래서 저는 위기 극복은 하리라 보는데 아쉬운 건 지금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주주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좀 뭔가 이런 좀 대책도 얘기를 필요하다. 하고 근데 그냥 주주총회에서 사과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도 불안하고 이게 삼성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아까 뉴스로 보니까 SK 하이닉스 쪽 SK 그룹은 그 영국의 ARM이라는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 인수한다 뭐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거기가 엔비디아가 살려다 말았던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독점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뭐 아니면 다른 회사랑 공동으로 지분 한번 인수해 보겠다. 왜냐하면 SK가 단독으로 하면 다 반대할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 문제가 그게 되겠죠. 인수를 하고 나서 떠나서 SK그룹이 뭔가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M&A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 작년에 M&A 적극적으로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어요. 벌써 한 반년 지났는데 그러면 조만간이라는 얘기는 반년 아니라는 얘기인데 예. 어떤 액션도 안 나오고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 투자들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계속 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뭐- 부진한 게 아닌가 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님이랑 삼성전자 얘기하면 한 시간 또 이상도 하지만 저희가 오늘 삼성전자 얘기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말씀 전망까지 여쭤본 거는 이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네. 많으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렸던 거고요.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시장 얘기할 때 우리 시장은 좀 오늘 보합권에서 조금 아쉬웠는데 네. 뉴욕 시장 상당히 좋았단 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뉴욕 시장이 그러면 이게 다시 추세적으로 반등을 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제 입장 저는 조금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연준의 그 향후에 그 통화 정책의 스텝이 상당히 좀 세게 갈 것 같다는 얘기를 네. 이미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 오늘 계속 아침부터 큰 기사가 돼서 나왔습니다만 장단기 금리 역전돼서 이것도 경기 침체 신호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해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오늘은 좋다고 하는데 계속 좋겠느냐라고 생각들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아요. 이제 한쪽은 이건 기술적 반등이다 지금. 지금 반등하는 여전히. 근데 한쪽은 이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센 거 봤냐? 왜냐하면 기술적 반등치고는 미국 그 증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만 보면 반등할 때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요 보통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진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끌어올리는 힘은 약해요. 근데 네. 이제 더 안 빠지니까 매도가 네. 없는 상태에서 좀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좀 다른 게 굉장히 매수세가 좀 강해요. 사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예. 올라간다. 그리고 이걸 이끌고 있는 게 그냥 뭐 우리가 모르는 기업이 아니라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하루에 뭐 그때 물론 액면 분할 얘기도 있었지만 주가 급등하고 애플도 지금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과 다르게 삼성은 좀 부진한데 미국 증시는 시총 상위주들이 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기술적 반등 이상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좀 있어요.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솔직히 지금은 누구도 알 수는 없고. 이사님도 사실은 오리무중이신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거 같아요.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얘기도 하셨으니까 장단기 금리 차에 너무 연연은 말자 저는. 왜냐하면 10년, 2년물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잖아요. 오늘도 뭐 장중에 한번 잠깐 역전됐었는데 이거 되고 나서 6개월하고 2년 이 사이 기간 동안 침체를 보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2년 후에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진짜 이번에도 2년 후면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거고 사실은. 근데 이거보다 더 잘 맞는 데이터는 이제 오늘도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증권사에서. 네. 10년물하고 3개월물이에요. 이 10년 3개월물이 경기선행지수에 들어가나 봐요. 네, 네, 네. 이게 역전되고 나서는 거의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 빠른- 그럼 어떤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10년물하고 3개월물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면 이게 안 올라간다는 좋게 볼 건-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표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를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게 여전히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고용 관련 네, 고용 특히 이제 저는 이번에 연준 의장의 발표 그 FMC 연설 이후에 증시가 올라갔던 걸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연준 의장이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 예. 좀 강하게 올릴 거다. 네, 0.5% 얘기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악재인데 뭐라고 했냐면 미국 경기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배경은 결국 고용이거든요. 지금 구직자 그러니까 이 고용 지표가 좀 너무 좋은 상태인데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 시장이 지금 완전히 화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의 코로나 영향도 일부 글쎄요, 있었겠지만 재택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고용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미국 연준 의장의 임무가 어쨌든 그거잖아요. 물가 잡는 거랑 그렇죠. 고용 회복하는 고용 거거든요. 회복하는 거 두 근데 가지. 고용에 자신이 있으니까 물가 잡아도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자신이 없었으면 분명히 그렇게 세게 얘기 못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또 몇 달 지나봐야 알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고용에 대한 믿음들 이런 거 그리고 또 과거에도 보면은 되게 또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금리 인상하고 나면요. 보통 1개월 후에는 대부분 시장이 또 올랐어요. 되게 이게 이제 과거 데이터니까 이번에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려했던 뭐 너무 좀 경기 침체보다 네. 좀 그냥 경기 둔화 정도. 침체는 역성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올해는 역성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견들이 뭐냐면 역성장이 온다면 내년 아니냐. 아. 굳이 온다면. 예. 아. 그래서 올해는 그냥 둔화. 근데 경기 둔화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미 시장에 가격 반영을 했기 때문에. 또 작년 기저효과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시장은 근데 이미 주가는 경기 침체까지 반영할 정도로 20%나 나스닥이 1월에 빠졌으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좀 우려를 안 하고 있다. 근데 다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한 거는 이제 양적 긴축 돈은 걷어들여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불변의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계속 좋기만 하겠냐 이거죠. 저도 거기엔 좀 동의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런 과거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금리가 올려도 굉장히 탄탄했던 배경들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 경기가 다 뒷받침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양적 기축까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근데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예.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밸류도 비싸고. 근데 어쨌든 이제 회수하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예전처럼 높은 밸류를 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아시겠지만 미국 독주였잖아요. 주식시장이. 한국은 박스피였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미국의 독주가 앞으로도 이어질까? 저는 좀 그건 의문부가 들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그 서학개미 뭐 이렇게 하는 우리 저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스텝을 조금 저는 좀 다변화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강자는 승자는 그러니까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QT 양적 긴축이 그 조건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유동성은 위축된다면 그럼 고밸류 기업에 내가 너무 자산을 많이 투자했다면 미국을 내가 선호한다면 미국 안에서도 저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싼 기업들 좀 흔한 말로 이제 가치주. 가치주가 예, 조금 뭐 부각될 워런 때가 버핏이 왔다는 뭐 얘기군요. 좋아한다는 뭐. 근데 상대적으로 국가로 비교하면 한국은 좀 가치주 성격이죠.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미국의 일방적인 어떤 이제 강세장보단 좀 어느 정도 이런 전쟁이나 이런 리스크들이 많이 완화되면 결국 이제 좀 낙수 효과 다른 국가들로도 조금씩은 이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좀 미국만 가는 장이 아니라 좀 고르게 가는 장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좀 예상도 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장은 조금 신중하게, 국내 장은 조금 더 저는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해도 봐도. 예, 저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눌려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일단은 미국 시장 정리를 해 보면 장당의 금리 역전 이런 부분 너무 이렇게 개념하실 필요는 네. 없다 말씀해 주셨고 미국의 빅스텝의 배경에는 이제 고용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네, 있으니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돈을 걷어들이고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공격적인 거는 조금 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약간 가치주 성격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까지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업종 중에서 오늘 네. 이사님 몇 가지 준비해 오신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게 그 2차 전지, 시멘트, 리오프닝 이게 세 가지였거든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이사님이 말씀 짧게 해주시면 네, 어떤 저는 게 뭐 좋을까요? 리오프닝 쪽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리오프닝에서 근데 해외 여행 쪽은 좀 많이 올랐어요. 좀 이제 여행 좀 갈 거라는 네.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좀 밸류가 좀 비싸졌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들어가긴 네. 조금 이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좀 생겼어요, 사실. 미국 쪽의 리오프닝주는 어떻습니까? 미국도 비슷하죠. 거기도 많이 네, 올라간 많이 거죠. 올랐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했다. 근데 리오프닝에서 좀 안 간 걸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의류주들이 생각보다 좀 안 갔어요. 의류? 의류, 이제 패션, 예, 패션 쪽 쪽에. 있잖아요. 예. 예. 뭐 OEM이라든가 국내 아니면 이제 브랜드 의류 쪽. 그다음에 제가 좀 찾다 보니까 흥미로웠던 게 그 카지노 회사들 중에서 카지노 말고 거기에 그 슬롯머신 모니터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이 모니터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게 국내 기업들이 거의 국내 전 세계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 모니터 제조하는. 그게 한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기업들이 작년에 적자 봤거든요. 근데 올해 설비 투자도 하고 근데 당연히 카지노 좀 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특히 미국은 지금 벌써 오픈을 했으니까 이런 쪽도 지금 근데 주가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눌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좀 신선한 좀 약간 아이디어인데 그런 쪽도 한번 그러니까 남들이 좀 안 보는 쪽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주가 싸다고 하시면 안 되죠. 네, 그 펀더멘탈 보셔야 그럼요. 되고 예. 예. 그거 감안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과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